네, 반갑습니다.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은 짧게 또 하나 자료를 만든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거래랑 관련된 건데, 그 전에 제가 그 데이터를 만들긴 했지만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마 국내 부동산 뭐 전문가나 유튜버나 뭐 어느 대학 교수나 누구를 통해서도 보지 못했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의 관계를 오늘 지금 제가 따끈따끈한 아침에 제가 만들었거든요.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했어요. 그 전에 갖고는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제가 이제 아주 가공을 잘했습니다. 아마 그 많은 인사이트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서 딱 차트 한 장만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차트입니다. 아, 이건 제목이네요. 네. 자,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대신 거래 대금을 보면 비로소 보이는 아파트. 우리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거를 약간 재밌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거래 건수만 너무 매몰돼 있었거든요. 어느 누구나 다 그래요. 정부에서도 발표하는 게 다 거래 건수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매일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거래 건수와 매매가를, 실거래가를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곱하면은 거래 대금이 나오잖아요. 10건, 10억짜리가 10건 됐으면 100억일 거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주식을 연구하다 보면, 예를 들어 20년 전에, 예를 들어 뭐 1990년에 거래 건수랑 지금의 거래 건수랑 비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액면 분할도 하고 액면 병합도 하고, 삼성전자가 액면가 5천원짜리가 지금 액면 분할해가지고 원래 3, 400만원 하던 게 지금 뭐 8만원, 9만원 하잖아요. 그것처럼 건수로 보면은 왜곡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래 대금을 같이 봤거든요. 시가총액과 거래 대금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한 건이 됐는데 이번에 그 아파트가 이제 더블이 나서 10억이 됐어요. 한 건이 됐어요. 그러면 거래 건수는 똑같은 한 건이지만 거래 대금은 두 배잖아요. 맞죠? 상식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그 해나 어느 일정 기간에 그 규모를 판단을 할 때 거래 건수로만 보면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또 연구를 해갖고 하겠지만, 분양이 많이 돼갖고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가 입주해 있는 어느 구에 그 거래 건수랑 뭐 한 그 5000세대로 늘어서 몇 년 있다가 그때 거래된 건수랑 비교하면 안 되죠 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베이스 이펙트,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 대비 뭐 가계부채 비율 이런 게 한 것처럼 그냥 가계부채 그러면 어느 나라의 두 나라의 가계부채를 비교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항상 GDP 대비, 그 나라의 GDP 대비, 마찬가지로 서울도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구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를 먼저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이거야. 이거 어느 분이 그냥 사진 찍어놓은 거에서 그냥 살짝 빌려왔어요. 자, 이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파란색이 진짜예요. 파란색이 국토부 실거래 가격지수 2006년도부터 존재하겠죠. 막 올랐다가 서프라임 맞고서 올랐다가 반등했다가 유럽 재정위기였다가 2013년 초에 바닥 찍고 지금까지 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기울기가 되게 약해졌죠. 그 다음에 이 빨간 거는 15억 이상인 제가 만든 거예요. 400개 아파트 중에 15억 이상인 아파트 핑크존의 아파트, 주로 그 버블 세븐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2007년도에 버블 세븐이 무너졌죠. 근데 실거래 가격 지수는 올라요. 왜? 노동항이 올랐거든. 노동에 9억 이하짜리가 그 당시는 뭐 4억 5억 이하였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위에 거는 거래 대금, 밑에 거는 거래 건수예요. 월간 거래 건수, 위에는 월간 거래 대금, 억원. 밑에 거는 뭐 보니까는 작년 6월 달에 제일 많이 거래된 게 15,592건. 그죠? 6월 12일인가 그랬죠? 근데 그게 월간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 왜? 역대 1등이 2006년 10월 달에 19,798건이 있었거든. 이때 버블세븐일 때예요. 이때 노도강 버블세븐 강남북을 안 가리고 폭등할 때라고. 작년에는 패닉방이 있을 때죠. 그리고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4,000건이 넘느니 이제 이러고 있다고. 작년에 15,000, 16,000건, 15,000 이상이 거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일단 큰 그림 먼저 본 다음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우리가
상투라고 하는 버블 세븐이 무너지기 전에, 그 대신 제 메이저 인덱스로만 할게요. 실거래가 지수는 2007년에도 오르는 거로 나와요. 왜? 거래가 많이 된 노도강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오른 거로 나오지만, 시가총액 방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시가총액 방식은 그 비싼 아파트 거래, 이제 매매 대금 이런 게 높으면 더 많이 반영이 되겠어요. 주식의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그러면 버블 세븐이 무너졌을 때 노도강이 올랐지만 전체 지수 메이저 인덱스는 하락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약간 오차가 있어. 근데 지금은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강남 3구나 양천구나 다 비슷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이런 그 뭐랄까 좀 에러는 아닌데 약간 왜곡 현상,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를 연구하려면 노도강과 강남 3구나 버블 세븐을 다 따로따로 연구를 해야 돼. 왜냐면 상승과 하락이 반대거든. 근데 지금은 방향이 같아요. 근데 지금 기울기가 상당히 줄었죠. 보시면 최근에 기울기가 엄청 줄었죠. 엄청 줄었어요. 제 지수도 줄었고 실거래가 지수도 줄었어요. 1월까지는 급하게 올랐어. 근데 2, 3, 4, 5 지금 그 예상치 5월달까지 합쳐도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호가만 올리고 거래도 안 되는데, 그거 거래 안 되는 건 지금 최근에 증명을 해드렸죠. 자, 다시 봅시다. 볼게요. 거래량을 보지 마시고 거래 대금을 중요시 한다는 이유를 볼게요. 보세요. 2006년도에 월 평균이 10,000건이야, 10,000건. 이건 제가 월 평균을 낸 거예요. 뭐 19,000건 된 달도 있지만 안 된 달도 있으니까 월 평균을 내니까 10,000건이에요. 그 다음에 저점은 2012년에 3,400건이야, 월 평균. 거의 3분의 1 토막 났죠, 3분의 1 토막.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된 때가 2015년 10,000건. 여기는 1063건, 여기는 12,000건. 그러니까 전고점을 못 넘었죠. 월 평균 거래, 그러니까 총 연간 거래 대금이 못 넘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12로 나눈 게 1063건, 12,000건이니까. 자, 그런데 분명히 이때보다 이때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낮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은 훨씬 높겠죠? 보세요. 이때는 그러니까 월 평균 3조 5천억이에요. 3조 5천억. 이게 월 평균. 근데 그 중에 10월 달에는 7조 7천억이 됐어요. 7조 7천억. 그 기록을 언제 깼냐면 2017년에 깼어요. 2017년에 와서. 이해가시죠? 거래 대금이 늘었어요. 이때는 거래가 죽었어도 거래 대금은 늘었다고. 왜? 7억짜리 한 건이 되는 거랑 11억짜리가 한 건 되는 거랑 거래 대금은 늘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거래 건수는 안 늘었는데 그 아파트 값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7억짜리 한 건이 되다가 10억짜리 한 건이 되면은 거래 대금은 늘었다고. 거래량은 그대로인데. 자, 그런데 작년에 월 평균이 5조 7천억이 거래됐어요. 5조 7천억. 가장 많이 될 때는 그 6월달 패닉 바잉 영끌 할 때 13조 5천억. 와, 13조 5천억 돼서 한 달 만에 그때 15,000건이 거래됐다고. 근데 보세요. 13조 5천억을 15,500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10억이 조금 안 돼요.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평균 뭐 10억은 좀 안 됐고 9억은 좀 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에? 딱 맞지. 13조 5천억을 15,592건으로 나누면 약 9억 몇천만 원 된다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물론 30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하겠지만. 이거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이건 저 아니면 이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 내가 구글에다가 뭐 서울 아파트 연간 거래 대금 뭐 월 평균 거래 대금 아무리 검색하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내인년도 말이 없고 구질구질한 애도 말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이 짓을 안 한 거야. 아무도. 진짜 서울에, 대한민국에 이 짓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영국 미국에도 이 짓을 아무도 안 했어.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 짓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짜 태양계 은하계도 아무도 없는데 저기 안드로메다에 딱 2명이 이 짓을 했대. 그게 바로 한 명이 엘리엇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결론을 오늘 아침에 낸 결론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데이터는 이렇게 엑셀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트는 그려주고 데이터는 쌓였지만 해석은 안 했어. 저는 거래량만 봤어요. 거래 건수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머리박을 빡 치고 비읍 리을을 딱 치는 거 있잖아요. 무릎을 탁 치고 진짜 아까 어떤 분 그 모텔에
그 풍차 있는 모텔, 멋있는 모텔 거기 풍차 돌고 안 돌고가 무슨 의미인지 처음 알았어요. 다들 댓글이 그걸 처음 알았다네. 참. 그러다 어떤 분은 또 댓글 달았는데 옛날에 그 풍차 그 모텔 갔다가 그 나오는 마누라랑 마주쳤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없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다시. 남편은 딴 여자랑 들어가고 와이프는 딴 여자랑 2층에서 내려오는데 그 무인 정산소 있잖아요. 거기서 딱 마주쳤대요. 그럴 때 어떻게 되지? 아, 나도 미리 멘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중에 저도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와이프는 와이프 여고 동창이랑 만나고 남편은 육군사관학교 동창이랑 같이 올라가고 결국 뭐예요? 동성애자. 아이고 억지로 또 내가 갖다 웃기려고 만드는데 안 웃겼다 이번에. 홍남기 좀 웃어라. 자, 제가 해석한 걸 잘 말씀드려볼게요. 마우스 잘 보세요. 저는 뭐냐면 과거에 상투 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를 맨날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상투 칠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벌써 상투 쳤을 수도 있고요. 연간으로는. 자, 보세요. 2006년도에 버블세븐이 상투 칠 때 거래 대금이 3조 5천억이었어요. 그전에는 1조도 안 넘었어요. 1조도. 이때도 1조밖에 안 돼요. 3조 5천억이 2007년도에 거래가 확 죽었어. 왜? 버블세븐은 무너지고 노도강은 오르긴 오르는데 좀 덜 오르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 거래도 그러니까 매매 값이 주는 게 아니고 거래 건수가 줄은 거지. 이때 보세요. 이 거래 보세요. 이거 반으로짜리 이게 월 평균 10,000건이었는데 이거 5,000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량을 보지 말고 거래량은 우리 2015년 이후로 지금까지 줄고 있어. 지금까지 10,000건이 넘었는데 지금은 작년이 6,000건이야. 많이 됐어도 지금은 4,000건이야. 지금 4,200건이에요. 지금 그 5개월치만 가지고 그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약 4,200건이야. 4월달, 3월달, 2월달 3,000 몇백 건이었죠. 어쨌든 나중에 7, 8월달에 많이 된다고 쳐도 거래 건수는 준다고. 근데 거래 대금은 늘어. 왜? 비싸잖아. 아파트가 10년 전에 비해서 더블라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걸 보세요. 일단 버블세븐 상승기 때 노무현 때 올라갈 때 중간에 중간 조정기가 2004년도가 중간 조정이었어요. 보세요. 중간 조정 맞죠? 그 다음에 이번 상승장에는요 2018년 9.13 대책 이후로 한 7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이때 거래가 확 죽었죠. 여기 거래가 확 죽었어요. 2004년도에 거래가 죽었죠.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버블세븐이 뻥튀기가 되면서 막 올랐어요. 그러면서 2006년도에 거래 대금이 폭증을 했어. 그쵸? 3조 5천억. 그 다음에 줄었어요. 보세요. 이때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되냐면요. 3조 5천억이 2002년도에 1조 9,900억을 넘었단 말이야. 2년 동안 올라서 전고점을 넘어서 그 다음에 줄었어. 근데 잘 보세요. 이번 작년에도 보면요. 2017년에 5조 4천억을 작년에 5조 7천억이 넘었어요. 보세요. 넘었죠? 분명히. 근데 그것도 몇 년 올라서 2년 올랐잖아. 2년. 2019년으로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2018년도에 줄었다가 2019년 거래 늘어, 2020년 거래 늘어, 올해 거래 줄어. 잘 보세요. 거래가 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2006년도에. 근데 작년에도 거래 대금이 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어. 거래 대금을 보면요. 월 평균 거래 대금을 보면. 근데 그 이후로 그 이듬해 매달 거래가 삐죽삐죽이 없이 거의 평탄하게 죽었어. 그런데 지금도 거래가 그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큰 차이가 없어요. 작년처럼 15,000건 되거나 작년처럼 15,000건 되거나 뭐 4,000건 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많으면 5,000건 적으면 3,000건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가 지금 엄청나게 완만해져 있죠. 이거 기울기 보세요. 이거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몇 주째 상승, 오늘도 또 상승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이라고 볼 수 없는 상승이에요. 기울기가 과거에랑 비교하면 작년 재작년에 비교를 해보라고. 근데 이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이때도 2007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 버블세븐 폭발하고 나서 오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확 죽었지. 반토막 나가지고. 근데 지금도 거래 대금이 확 줄었잖아요. 5조 7천억인데 지금 4조 2천억이야. 더 줄 수도 있어요. 연말에 가면 거래하기가 더 힘들어. 대출이 더 안 되고 또 거래 의향이 확 3기째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하반기 올해 상반기째 올해 상반기는 확 줄었죠. 그러니까 더 안 산다고. 그러니까
몇 건으로 호가는 올리고 실거래가는 올리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는 완전히 죽어서 거래가 매매가 상승률이 이렇게 확 죽어버렸다니까. 실거래가 상승률이 오래 상승하는 거랑 약하게 상승하는 거랑은 다르죠. 10원씩 10일 오르는 거랑 200원씩 3일 오르는 거랑 어느 게 더 많이 올라요? 200원씩 3일 오르면 300원 오르는데 10원씩 열흘 오르면 100원 올라요. 지금이 그런 국면, 이게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이게 제 데이터도 약하죠? 국토부 실거래가도 약해요.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큰 시장을 연구할 때 우리나라 그 20년의 부동산 그 실거래가를 연구를 한다면 제가 새로운 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기 어려워요. 왜? 데이터를 만들기도 어렵거든. 여러분들 거래대금 한번 구해보세요. 그거 못 구해요. 어느 블로그에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평균 매매가에다가 지수를 한 다음에 곱해가지고 추정치를 했어. 근데 저는 추정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예요. 엑셀 다운받아갖고 하는 거. 그 실거래가 엑셀 다운받아서 아주 잘하는 유능한 아포유님도 이거는 안 했어. 그동안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이런 건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하잖아요. 자, 오늘 그 유용한 자료, 오전에 모텔 그 풍차의 법칙 그 얘기랑 이제 거래 금액과 거래 건수 그거를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짧게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골라서 안 보고 그냥 다 본대. 짧으니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